또 다른 입체제가 있을 수도 있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점점 아마 서술형, 논술형 평가로 내신이건 수능이건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북회수천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초등학생 부모님들도 준비하실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8 체제는 중3, 1이니까 한 3년 정도 하고 난 연후에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또 한 번의 입시체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이걸 주관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체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잘하면 초등학교 6학년, 늦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1학번이나 2학번쯤 대입처럼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의 방향을 봤을 때 논술형, 서술형이 강조되는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아마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입시 체제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국가는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년 전에 이미 예고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화 되는데요. 아마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어떤 교육체제가 새롭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는 수능을 이원화하겠다. 내신 평가를 외부 평가기관에서 하겠다. 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오는 이유는 또 다른 2028 체제와 같은 변화가 네. 아마도 현 초등학생들에게 예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네. 입시 체제도 변하지만 우리 학부형들이 현명하게 대비하시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이원화는 수능 1은 예를 들어서 현재처럼 객관식 체제를 유지하면서 절대 평가를 아마 다 할 것 같고요. 수능 2는 아마도 논술형, 서술형 시험을 치는 과목을 할 것 같은데 수능 1을 하루 보고 수능 2를 하루 봐서 이틀 동안 수능을 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4년 전에 발표하는 그 얼개를 보고 준비해도 늦지는 않으나 크게 한 3년 입시체제, 또 한 3년 입시체제, 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또 다른 입시체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혜로운 진로 진학의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서술형이 들어오게 되고 학생들도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서술형, 논술형 이 시스템은 내신도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나갈 것 같고요. 아마 수능도 논술형, 서술형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 이제 IB라는 말도 나오고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점점 아마 서술형, 논술형 평가로 내신이건 수능이건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창의, 문제 해결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한다는 개념은 오지선다형 혹은 사지선다형에서 선택하는 테크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어떤 학생이 가지고 사고력, 어떤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력 이런 역량을 보는 것이 바로 서술형, 논술형 체제의 가장 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신의 영역이 중요하고 수능의 영역이 중요하고 또 학교 생활 기록부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그 전체를 묶으면 창의력, 사고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런 영역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2028부터는 더더욱 그것이 교육 과정으로 변하기 때문에 준비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논서술형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가정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 또 이 사고력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참으로 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고력 혹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이런 참 어려운 용어를 쓰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뭔지 개념과 감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가정에서 학부형들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독서입니다. 독서. 네.
진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독서는 초등학교 영역에서부터 중학교 영역의 독서, 고등학교 영역의 독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이 12년 체제라면 12년 내내 독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독서에 대해서 가정에서 체계적이란 말은 엄마 아빠도 먼저 책을 읽고 아이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에서부터 거실에서부터 공부방에서부터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 독서의 힘, 독서가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독서가 논수령, 서술형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될지, 독서가 앞으로 면접을 할 때 어느 만큼의 실력이 표현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독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독서를 정말 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또 대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독서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입니다. 네, 아까 뭐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네, 사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독서를 통해서 다 한 번에 뭐 기를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정에서 독서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제 우리가 독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좀 더 큰 입장에서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인류가 가진 가장 기초적인 학문들이 있어요. 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어는 국어대로 개념을 잡고 영어는 영어대로 어떤 개념을 잡고 수학은 수학대로 개념을 잡아가는 그 기초 학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초등학생 때고요. 그 초등학생의 시절에 기초 학문을 잡아갈 수 있는 기초가 독서거든요. 네. 제가 독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도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우리가 독서 방법론을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서라도 한번 읽어가면서라도 우리 아이에 대한 독서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작은 숙제도 내주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가져오는 걸 가지고 다시 토의하고 토론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그 책의 주인공이 되보니 어떻게 할 거니? 네. 이런 부분을 가정에서 만약에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독서 분위기가 된다면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부모님과 자녀가 얘기하면서 들어보면서 창의력이 또 길러질 수 맞아요. 있고 예, 너라면 어떻게 할까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문제 상황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면 또 문제 해결력 길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좋은 예,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북퀘스천